안녕하십니까. 파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1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지요. 자, 먼저 주말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68포인트 0.18%가 하락한 38,72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5일선과 21선에서 매물 저항을 걷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네,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윗꼬리가 긴 이유는 뭘까요?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시가 부분에서의 흐름이 강했다 또는 물론 중반부에 강했을 수도 있죠. 강했지만 장 마감 무렵이 됐을 때 시장이 약했다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물을 계속해서 경험이 많다, 매물의 압박이 많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 데드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로 넘어가는 초입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매물 출회 속도는 조금 가속화될 수 있어 보여집니다. 특별한 내용 자체가 있었냐 없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 특별한 이슈까지는 언급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금요일 장세였고, 그다음에 지난주가 연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연 이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멘트가 끝나면서 매물 소화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악성 매물이 나타났다, 시장의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왜 윗꼬리가 왜 달렸냐, 이게 중요한데 드디어 엔비디아 꺾여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88포인트 1.16%가 하락한 16,08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대단하죠. 고점을 갱신했는데 대음봉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꺾였다, 이 측면은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끔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보였고,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개장 초반에는 상승 랠리를 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상승 랠리를 했고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장 개장한 지 1시간 좀 지난 이후부터 엔비디아 쪽 시세가 단숨에 무너지면서 주가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나스닥 그리고 S&P도 있긴 하지만, 순서를 보시면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렸고 S&P가 그 다음에 밀렸고 다우지수가 그 뒤에 밀리는, 그러니까 순번이 좀 역순으로 이렇게 밀린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목에 의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주말간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뉴스를 엄청나게 찾아보셨을 거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알고리즘을, 저도 역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제 영상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침에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네,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영상을, 앞에 영상들을 한 번씩 몇 개만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무슨 재료가 나빠서, 뭐가 나빠서 잘못될 것 같아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에요. 무슨 이걸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다, 무슨 반도체가 브로드컴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의 분석은 무의미한 게,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의 분석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엔비디아에 분석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도 배제하고 모멘텀적인 것도 배제하고 그냥 단순하게 수급으로 인해서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석이란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큐에 바로 꺾어서 5일선에
이탈시키고 고가 대비해서 급락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장중에 97만 원이었거든요. 장중에 97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최고점이. 근데 970달러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870불 현재가 860불인데 860불까지 그대로 밀어버렸는데 뭐 110불 정도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여러분. 차익 실현이에요. 이제 관건은 이 차익 실현이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고 무슨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이 친구의 조정이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주말 내내 그 영상, 그런 영상들밖에 안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냥 립 서비스지,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는 그냥 빠진 거예요. 차익 실현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포모 이슈 뭐 등등등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빠진 거예요. 어차피 거쳐야 될 숨고르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금요일은 그냥 빠진 건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 되냐면 이제부터는 이슈가 갖다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어요. 이 친구의 움직임 한 방이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블랙홀처럼. 이제부터는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붙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내용이 붙을 거냐?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생산성이 좋느냐? 객단가가 좋으냐? 등등등 하면서 과연 여기에 진화력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 진화가 돼서 여기에 수익을 얼마나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얼마큼 될 것이고 뭐 기업을 분할을 할 것이고 등등등의 이제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 토요일 날 마감했던 주가는 그냥 문을 여는 오픈식을 했을 정도일 뿐인 거지. 이제부터 이게 조정을 더 빠진다 안 빠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명분 싸움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명분 싸움을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긴급하게 무너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포인트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노렸는데 뭐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게 최고점에서 작업이 좀 잘 돼서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졌지만 사실 그 구간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숨 막히는 승부였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개장하면서 조정을 잠깐 받다가 엔비디아 쪽에 움직임을 주는데 개장을 했을 때도 엔비디아가 3% 4%대 플러스였어요. 갑자기 고점을 땡기더라고요. 그때 그 구간에서 여기다! 라고 시그널을 주면서 바로 저희는 푸시를 해봤는데 그게 운이 좋게 먹혀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이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근래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트코인이 좀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 영상들을 앞에서 보시면 제가 코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코인을 할 줄도 모르고 코인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 별로 저랑 이제 친밀도가 없는 친구라서 제가 이제 코인을 잘 보지 않는데 코인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근래에 들어서 특히나 이젠 그 고저가가 나타날 때 좀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구간을 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베스팅 자료를 좀 같이 첨부할게요. 인베스팅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금요일 날도 고점을 다시 한번 개신해서 7,000불을 때리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000불을 때리러 들어가니까 그냥 와장창창창창창이 되면서 그대로 꺾어버렸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같이 움직였던 게 얘들이에요. 나스닥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위쪽에서 확인을 하더니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유동성 상품들, 유동성이 특히나 몰리는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이 몰렸다가 유동성이 일시다발적으로 같이 이탈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상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도 조정을 받을 때 뭐 사실 뭐 손도 못 대게 밀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뭐 거의 기겁할 정도로 밀렸는데 근데 그 충격이 왜 컸냐면 차라리 조정을 받던 친구면 사람들이 조금 좀 덤덤할 거예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덤덤하셨을 텐데 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냐면 엔비디아가 970불, 980불을 때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직으로 낙하하는데 뭐 단시간에 이거 5분봉이에요, 여러분. 5분봉인데 단시간에
970불, 900불을 그대로 완샷으로 70불을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버리죠. 근데 왜냐면 그동안 늘 올라가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시세가 꺾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비 자체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조정을 받을 땐 그냥 빠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금요일날 계속 그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뭔 일이에요? 엔비디아 전쟁 났나요? 공장에 불 났나요? 테슬라처럼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면 누가 대량으로 매도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미룬 거예요, 여러분. 차익 실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올랐던 것도 그냥 오른 거예요. 그냥 계속 이슈몰이가 되면서 분위기가 잡혔던 것 뿐이지 실질적인 값어치. 왜냐하면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여러분 시가총액을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매출액 비교를 해보세요. 네.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매출액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예시 하나 드릴까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는 엔비디아 제품의 그래픽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PC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라는 걸 저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뭐 요즘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 여성분들을 보면 PC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보시면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보다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과연 애플의 아성에 도전할 만큼의 엔비디아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네가 몰라서 그렇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여기에 인공지능이 된 그래픽 카드가 돼서 이게 인공지능 첨단화 되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틀리고 매출 단가가 틀리다. 맞아요. 맞는데 주가는 또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건 기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인 거고 매출적인 측면에서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으로 그냥 눈만 뜨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슈 찾기 놀이를 하시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들이 얘 가치가 얼만데 이거는 뭐 둘도 없는 기회야. 무조건 사야 돼. 응?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2차 무슨 기업들에. 그 결과 그렇게 됐나요? 아니라고 제가 그것도 비유해서 많이 설명드렸죠. 지켜봐야 할 단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슈몰이가 됐기 때문에 이슈가 어떻게 메이드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 조정만큼의 값어치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재료가 나오면 바로 회복을 할 것이고 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2월 달만 해도 여러분 68불, 64불에서 970불까지 땡겼으면 300불을 땡긴 거예요. 300불. 올 초부터 따져서 하면 더블을 넘게 땡겼어요. 400불에서 440불, 450불 스타트 했으니까요. 매물대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 되죠. 9배가 넘었으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에 의한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구간이고, 근데 저 조정은 사실 예상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구간에서 승부를 볼 때는 이게 기회다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네, 확신을 가지고 승부 보는 게 아니죠. 확인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뿐인 건데 오늘도 또 대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에는 이제 연준 쪽에 있었던 멘트들이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좀 그것도 의아했죠. 통상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왔을 때 주가의 향방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았었는데 지난주는 좀 그렇게 잘 넘어가다가 결국은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좀 중요해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게 뭐 사실 매주 안 중요한 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안 중요한 날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오늘부터는 썸머타임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개장이 밤 10시 반에 11시 반에서 밤 10시 반으로 개장 시간이 1시간 당겨지고요. 마감 시간도 1시간 당겨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래는 직전 구간을 제한 구간대를 보면
파월 연준의 의장의 발언을 놓고 시장이 좀 불안해하거나 압박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발표를 가지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결론은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6월 달쯤에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통과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파월이 경기가 좋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정됐다라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지금 부양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만약에 CPI나 PPI나 생산성이나 이런 측면들에서 지표가 조금이라도 빠져서 나오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종식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3월 14일에도 PPI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번 주의 내용이 좀 중요하고 이제 이번 주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연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큰 거 2개, CPI, PPI 2개 보고 다음 주에 연준까지 넘어가는 타임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방향성을 놓고 가는 힘겨루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시장이 꺾였다 안 꺾였다 말씀 못 드려요. 왜 말씀 못 드리냐면 방금 비유해드린 것처럼 S&P 500 주가, 나스닥의 주가, 다우지수의 주가가 세 개의 주가 모두 제각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각각 움직였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아직 추세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모든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의 주가의 움직임이 가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일단 엔비디아의 향방을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하지만 지금도 숨고르기를 받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과연 이제 그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의 절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숨고르기 시간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만큼의 그냥 가격한 가격 조정을 들어갈 것인지 두 가지를 한가름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오늘 내일 계속해서 치열할 것 같고요. 주 초반이 좀 치열하고 주 후반부가 조금 잠잠해지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엔비디아입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살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거기에 멘트를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동향 많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상승에 따르는 그 논리는 좀 지우고 보는 게 좋다. 일단 시장이 쉬어가기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동의하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요. 저희 담당자가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빠질 때 보니까 구독자가 빠져서 저한테 엔비디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바에 안 찍을래? 이렇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이해는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엔비디아에 무슨 감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식을 못 사서 배가 아픈 사람도 아니고 전 해외 주식 계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팩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좀 듣기 불편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에 근거한 중심적인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읽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해주시고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최대한 좋은 내용들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관련된 내용에서 궁금증이 좀 있으시면요. 저희 영상에 올라오셔서 오픈 카카오톡으로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오픈 카카오톡 주소 누르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조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